네, 오늘은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점들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들의 좀 노이즈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관련자들이 조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22년 1월 24일에 한 이 부근때 증권사에서 이제 뜬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제 내부 임직원들이 지난 이제 2020년 2월에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제 대형 수주를 할 당시에 이 정보를 이제 사전에 입수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적발이 돼서 이제 현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보시면 뭐 이때 이제 일부 하락을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설마 시가총액 1등과 2등을 이제 다투고 있는 기업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하면서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틀 뒤인 이제 1월 26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단독 보도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주가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2월 3일, 제가 아까 언급을 한 2월 3일에 도대체 이 SK이노베이션이랑 어떤 계약을 했길래 이제 내부자 거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 이제 공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제 계약 내용은 이 전기차 배터리형 하이니켈계 이제 NCM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계약 규모를 보면 이제 2조 7천억.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시 그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 대비 465%나 되는 이제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을 보게 되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만 4년짜리 이제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보면 이때가 이제 공시가 나온 날인데요.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5만 원이었던 게 6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계약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10분 단일가 매매로 바뀔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핫한 공시가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에코프로비엠 이제 주식 내부자 거래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크게 이 시간에는 5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또 이제 이런 내부자 거래 매매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은 없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이슈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어느 정도나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에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 국내 배터리 3사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에코프로비엠 그 내부자 거래에 적용되는 범죄 조항은 이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이게 하이라이트 쳐진 것처럼 이제 법인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그러니까는 이제 회장을 포함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임직원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런 매매를 한 사람들을 보면 임원급도 있고 이제 일반 직원급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주식을 산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미공개 정보로 매매를 하면 이 거래소는 이걸 어떻게 잡아내는 걸까요?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에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위원회가 이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을 찾아내면 이제 그 종목과 관련된 계좌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 계좌나 다 열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건처럼 이제 대형 수주권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이제 시장가로 대규모 매수세가 한 번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 관련 계좌들을 좀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14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다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IP 주소, 그러니까 주문을 입력한 이제 전자기기,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공개 정보로 매매를 하면 이제 이익을 실현할 때에만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안 해도 그 매수를 한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아니 이제 이익을 실현해서 계좌에 수익이 찍혀야 이제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보를 미리 알아서 매수를 한 것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이제 다른 주주들을 이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에코프로비엠 주주인데 이 공시 자체가 나올 줄 알았다면은 과연 이제 주식 매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정보를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 매수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악재성 정보의 경우에도 내가 이제 악재 정보를 미리 인지해서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설사 이제 매수가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악재를 모르는 다른 투자자들은 이제 더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조차도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인 이 경영진이 사퇴할 가능성을 보면 아마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이제 행위에 가담한 이제 회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검찰 수사랑 관련해서 보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부당 이득을 산출하는 수식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가 2020년 2월 3일,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나왔지만 이제 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람들은 사실 그 이전에 이제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 어느 시점에서 이제 주식을 샀을 텐데,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공시가 나온 이 시점 이후에 이 첫 번째로 고점을 형성한 날인 2월 23일 여기 보면 이때 이제 피크를 찍고 꺾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2월 23일인데 이때 종가인 8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직원들이 매수한 가격을 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매도를 하지 않았어도 첫 번째로 고점이 형성된 종가에서 내 매수가를 빼면 이게 이제 부당 이득을 산출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따라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얼음을 잡아서 한 47,000원 언저리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주당 한 4만원 정도는 이득을 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액 곱하기 내가 매수한 수량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부당 이득 액수를 이제 산출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 이득을 거뒀다면 현행법상에 보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미공개 정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데, 특히 이제 부당 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이후에는 최고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동채 회장이 그 식당 지인의 차명 계좌를 이제 이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차명 계좌를 통해서도 매도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의 양도세도 부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득 본 건 당연히 다 추징을 이제 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그 에코프로임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그램 주주들이 궁금한 점은 이거죠. 만약에 이제 회장이 구속이 되면 거래소는 이제 에코프로빔이나 이 에코프로의 거래를 중단을 시킬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래 정지나 이제 실질 심사 같은 걸 이제 받을 일은 없고, 특히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 G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에코프로빔하고 이제 거래를 누가 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게, 현재 그 국내에서 이 에코프로빔의 생산력이나 기술적인 우위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설사 이제 이 에코프로빔하고 거래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체할 만한 국내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이제 기업이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고객사를 새로 바꾸고 교체해서 납품을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테스트를 거치고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SDI나 뭐 이노베이션,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배터리 3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한들 이제 거래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아마 이제 기존 경영진은 좀 사임을 하고
새로 이제 뭐 세신 방안도 같이 나오는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장중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경영진이 사임한다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도 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회사가 하는 일과는 이제 큰 관련이 없는데 좀 주가만 과도하게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동채 회장,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 법들도 잘 알고 또 본인이 회사 오너인데 이제 무슨 욕심이 있어서 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에코프로뱀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에코프로뱀 미공개 매매건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